지난해 12월 29일 날 그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하고 미국 마라라고 플로리다에 있는 거죠.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만나서 정상회담을 했다고 합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만났다. 뭔가 굉장히 또 다른 이슈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때 만나서 도대체 무슨 얘기가 오고 갔답니까? 그러니까 시점이 참 중요해요. 연말 기습 어떻게 보면은 베네수엘라 작전 며칠 전에 그냥 기습적으로 이제 실무회담을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나와 있는 현안 이슈는 이런 겁니다. 가자 평화한 2단계 뭐 통상도 알고 있는 거. 그다음에 최근에 이스라엘 소말릴랜드 국교 정상을 했지 않습니까? 요거에 대한 현안 이슈. 뭐 그다음에 영내 시리아 문제 뭐 여러 가지 했는데 핵심 뭐냐면 이란 탄도미사일 재비축에 관한 의견 일치입니다. 와우.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예방 타격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탄도미사일도 핵 전략 물자로 보거든요. 하지 말라는 생션 중에 하나인데 그걸 지금 빌딩을 하고 있으니 요거에 대한 예방 타격에 대한 그린라이트를 준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에게. 요게 어떻게 보면 이번 회담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실제로 지금 이란에서 그 탄도미사일 제거를 위한 미사일 생산 시설 다시 복구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싱크탱크 INSS에서는 어떻게 지금 예상하고 있냐면 탄도미사일 재건 사업에 이란이 20억 달러를 배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미국 FDD 싱크탱크에 따르면은 그 미사일 생산 산업단지인 파르친과 샤라우드에서 지금 거의 복구가 완성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복구가 완성되면 연간 2,000에서 3,000기 정도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니까 이건 이스라엘한테는 위협이죠. 이걸 다 마연돔으로 막을 수가 없으므로 이걸 이제 폭격을 먼저 해야 된다. 이 윤허를 받은 겁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그리고 지금 앞서 일부에서도 우리 이준 PD하고 문주혁 PD가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했지만은 이란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규모 시위 사태를 보면서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원인이 이렇게 뭐 경제 문제, 물 문제 막 이런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란은 중동 국가들 중에서도 그나마 그래도 가장 이 현대 문명의 인프라를 많이 갖추고 있는 나라고, 그런데 왜 이렇게 다른 아랍 국가들에 비해서 훨씬 더 여러 가지 이점들이 많은 그런 나라 이란이 왜 오늘날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크게 두 가지인데요. 난개발과 인재, 그 다음에 신정체제, 이건데, 먼저 난개발이 뭘 의미하냐. 그러니까, 뭐 감독님도 아시겠지만, IRGC, 이란 혁명수비대죠. 이게 단순 군대가 아니라 이란 최대 공기업 방산복합체예요. 그러니까 IRGC가 모든 국가기관 산업에 대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분별 땡건설 인허가를 남발을 했어요. 어허. 그러니까 땡은 무작위 막 지어내니까 환경이 오염되고 파괴될 수밖에 없죠. 물 부족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기후변화가 아닌 40년짜리 인재예요. 이게 IRGC가 다 망쳐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이게 IRGC 책임이라 이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신정체제라는데 지금 뭐 앞서 이제 EPD가 설명을 잘 해주셨지만 이제 이란 화폐가 지금 휴지화가 됐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란 중앙은행의 예탁고가 지금 다 고갈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유가 핵심 이제 미국 이제 제재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불법 원유를 판매하면 판매 대금이 그게 다 제재 대상이니까. 그래서 IRGC가 참 IRGC가 참 고약한 그 기관인데 IRGC가 이슬람 혁명수비대. 네, 예. 이게 고약한 기구인데 여기서 또 뭘 하냐면 테러 금융도 해요. 오호. 다 해요, 다 해. 그러니까 골드만삭스하고 삼성전자하고 뭐 락히드 마틴을 합쳐놓은 회사예요. 이게 IRGC가 엄청난 거대한 조직인데 여기서 테러 금융을 해서 이제 대리 세력에 돈 대고 시아파, 뭐 순위 헤즈볼라한테 돈 대고 핵 개발도 여기서 하고 돈 대고 그다음에 탄도미사일 개발도 여기서 돈을 써요. 하메이니의 통치자금도 여기서 또 조달을 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또 배달 사고도 나죠. 그러다 보니까 돈을 벌어면 이게 중앙은행으로 가가지고 이란 경제관료가 장기 거시 정책을 세우고 뭐 물가 관리 정책을 세워야 되는데 돈은 중앙은행에 안 들어오고 여기서 다 슈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가지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휴지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들이 굉장히 엔지니어 똑똑해요, 이란 시민들이.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그러니까 이 IRGC 신정체제가 원인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다 부셔버리겠다고 그러고 지금도 구호가 하메네에게 죽음을이라는 구호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는 이거는 끝까지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IRGC 이슬람 혁명수비대가 이렇게 중간에서 슈킹을 하고 이란 정부의 실책인데 그렇게 해서 세입이 주는 거를 이란 국민들한테 지금 다 덤태기 씌우면서 오히려 세금을 더 높이고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번 시위를 촉발시킨 주체, 그러니까 과거의 히잡 시위는 약간 정치 투쟁성 시위지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즉 상인 계급, 바자르라는 그쪽 또 핵심 계급이 있나 봐요. 상인 계급이. 이들이 생존권에 관한 문제를 들고
들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79년 혁명 당시에도 바자르라는 사인 그룹이 딱 혁명의 편을 들었거든요. 그 사인 그룹이 혁명을 지지했다는 건 뭐냐면 이번 신재생 체제에 사실상 사망 선고를 내린 거다. 그다음에 바자르가 움직였다는 얘기는 이거는 정치, 종교 이념을 초월하는 전 국민적인 봉기라는 거예요. 민중 봉기 진짜 제대로 걸린 겁니다. 그 요번에는 이 기층 혁명이 그냥 쉽게 안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올해가 됐건 뭐 올해 안에 전 무너질 거라고 보이는데 이제 IRGC를 그냥 베껴 먹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돈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는데 이란이 오죽 궁했으면은 지금 자기네들이 애지중지 개발한 그 탄도미사일이나 드론이나 이런 걸 지금 매각하려고 무기들을 내놨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것도 파는 게 쉽지도 당근에다 내놨으니까. 뭐 그런 건 아니고요. 당근에다가 탄도미사일이나 막 이런 거 내는 건 아닌지 모르겠는데. 근데 요즘 또 그나마도 이 팔기가 쉽지 않다 그래요. 그렇죠. 이제 왜냐하면 경제 대상이니까 달러 거래가 안 되지 않습니까? 스위프트망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란은 이제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라는 이제 그 영국 그 경제 매체는 이란 국가는 사실상 국가 부도 상태다, 파산 상태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요. FTA에 따르면 이란은 재정 고갈을 충당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알토란 같은 그런 첨단제, 방위 산업 이런 것들을 금매 처분을 내놨단 말이에요. 암호화 화폐로도 결제 가능하니 빨리 사가라. 이걸 이제 메꿔야 되니까 이런 거에 지정했는데 그럼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암호화 화폐로 거래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이제 이스라엘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돈이 이제 돈줄이 마른 게 하나는 이제 트럼프의 경제제도도 있지만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냐? 이란 은행에 대한 사이버 공작을 했습니다. 작년 6월달 기상하는 사자 작전부터 6월 12일 전쟁 당시 이스라엘은 해커 단체 스페로라는 그 해커 집단이 이란 국영은행 세파은행하고 암호화 화폐 거래소 노바틱스를 갖다가 완전 휘젓고 다닌 거예요. 거기서 9천만 달러를 슈킹한 겁니다. 파괴해버렸죠. 그래서 IRGC에 마찬가지 이것도 골드만삭스 같은 역할을 하는데 IRGC가 해외 암거래 테러 그 크립토 금융망을 이스라엘이 그냥 초토화시켜버린 겁니다. 돈이 다 끊겼어요. 돈이 없으니까 융통할 그 민생 안정자금이 안 나오는 것이죠. 사실상 하메니의 그 통치자금 저금통을 이스라엘이 부셔버린 겁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한 것처럼 바자르 상인 그룹이 이렇게 IRGC랑 들이받고 그냥 싸운 이유가 뭐냐면 바자르하고 IRGC는 서로 악어세 관계예요. 그러니까 IRGC가 돈을 이쪽에 풀어가지고 민생 안정시키는 자금을 주는데 그 돈이 이제 고갈이 됐으니 바자르가 너랑 나랑 원수야. 그래서 들이받고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근본 원인은 금융이나 이런 경제 거의 이스라엘이 그냥 초토화 시켜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경제난 때문에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겁니다. 구소련이 붕괴된 이후에 제가 러시아 모스크바를 갔어요. 갔더니 모스크바의 그 벼룩시장, 그 다음에 그 이 야시장 이런 데 가니까 러시아 군인들이 사용하던 이 적외선 망원경, 무기 이런 것들이 막 나와 있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그런 걸 무기들을 막 내놓고 팔더라고. 근데 적외선 망원경을 뭐로 바꾸냐면요. 한국에서 가져간 여자 스타킹 10봉지, 그러니까 10켤레. 여자 스타킹 10켤레와 적외선 망원경과 바꾸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적외선 망원경이 필요한 게 아니라 스타킹이 필요하고 샴푸가 필요하고 세숫비누가 필요하더라고요. 앞으로 이란 쪽을 잘 이렇게 보면요. 다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당근 열심히 봐야 돼요. 네, 그래서 혹시 무기가 또 나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적외선 망원경 이러고 성능 좋아요. 네. 자, 그런데다가 이번에 그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를 이제 공격하면서 마두로를 체포해갔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이란의 숨통을 또 조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베네수엘라하고 이란하고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란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경제 대상 국가들이 이제 베네수엘라에 있으니까 이들 사이에서 이제 선박이나 이런 게 통관이 안 돼요. 금융 결제도 당연히 안 되지만 통관이 안 되니까 또 IRGC가 또 여기 물류 사업에도 또 손을 대고 있습니다. IRGC가 운영하는 그림자 유조선 선단, 샤로 플리트라고 하죠. 이걸 29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베네수엘라에서 오일 뽑아가지고 중국에다 넘겨주는 이거를 누가 하고 있냐? IRGC가 대행을 하고 있어요. 물류업체처럼. 근데 여기에 대한 29척을 경제제재를 때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중국에 공급하는 물류업체를 운영해온 곳이죠. 이제 IRGC가. 근데 이게 IRGC 물류파트가 이제 거기에 이제 뭘 실었냐면 이제 베네수엘라 원유를 샀는데 이걸로 그냥 제재를 해가지고 숨통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여기서 또 나오는 불법 자금이 또 막힌 거죠. 베네수엘라를 때리는 거지만 사실상 이란의 모든 경제 통로 숨구멍을 다 막아버린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일부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지금 그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그 원유에 욕심을 내서 그거 뺏으려고 막 꼭 그것만은 아니란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끼리끼리 올린다고 베네수엘라하고 이란하고 그동안 굉장히 가까웠죠. 그렇죠. 어느 정도였습니까? 양국은 이제 금하고 오일 스와프 체제, 말씀하신 것 아까 스타킹 얘기한 것처럼 돈 현금 결제가 안 되고 크립토 결제도 이 사이버 공장에서 다 망가뜨려 버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남는 게 물물 교환이죠. 빠터죠. 그 스와프를 합니다. 금하고 오일하고. 이란은 이란산 가솔린, 원유 정제 시설 유지 보수, 각종 기술 지원을 공급하고, 베네수엘라는 뭘 주냐? 크루드 원유와 금괴를 줍니다. 금괴. 이게 핵심인데 이렇게 이제 물물 교환을 하는 것이죠. 근데 달러 결제가 안 되니까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남은 건 물물 교환인데 이 금괴가 바로 하메니의 통치자금입니다. 이제 요번에 완전 베네수엘라가 이제 미국한테 접수당하면서 이제 끝난 것이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니까 하메니의 개인 이제 어떻게 보면 사금고가 이제 박살을 난 거라고 보여주시면 되고, 그러니까 하메니는 굉장히 이제 외로워지는 이제 고립무원 상태다라는 것이죠. 일부에서는 하메네이가 모스크바로 지금 망명했다 할 거라는 얘기가 있던데 했는지 할 거라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망명설도 있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지금 이란이 그 뭐 넘어진 상태에서 어퍼컷 맞고 뒤통수 맞고 코뼈 부러지고 지금 옆구리 터지고 지금 숨통이 끊어지기 직전인데 그동안 이란의 최대 후원국이라고 할 수 있는 러시아는 지금 어떻게 지금 팔짱 끼고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 겁니까? 약간 그런 형태인데 어허. 일각에서는 이래요. 러시아가 러우 전쟁에 필요한 이제 드론을 이란한테 수입해야 되기 때문에 러시아가 현실적인 이유로 이란한테 구제 금융을 해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틀린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때문에 정신이 없고, 두 번째는 러시아는 지난 2020년부터 IRGC 이란 혁명 수비대의 도움으로 러시아 현지 자체 드론 생산 체제를 갖췄어요. 자, 이제 이미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기 러시아 경제특구 타타르스탄 지역의 알라부가라는 경제특구 지역인데 여기다가 이제 IRGC의 도움으로 드론 공장을 세웠습니다. 아하. 그 자체 생산 시설. 그러니까 IRGC가 이제 뭘 했냐면 드론 설계, 부품, 항공 기술, 생산 인력 훈련까지 다 시켜줬어요. 한강사령부가. 그래서 사이드 136을 러시아산 이름으로 뭐 가란 넘버 2인가 이런 걸로 또 생산을 했고, 이렇게 했다 보니까 이제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란한테 더 이상 드론의 그 공장 기술력은 필요 없다. 그래서 경제 지원을 해줄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게 이제 최근에 그 이스라엘 현지 매체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브릭스네 뭐 다국주의네 하면서 서로 막 우리 뭐 친구네 막 러시아랑 이란이랑 그랬는데 잔인한 배신의 계절이죠.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러시아도. 그러니까 푸틴하고 손잡은 사람 중에서 제대로 생존하는 사람이 없어요. 리비아 무라바크도 처참한 그걸 받았고, 아사드도 망명했고, 이제 마두로도 푸틴하고 압수하고 그냥 작살났고, 이제 없어요. 근데 러시아도 그럴 뿐더러 그럼 중국은 도와줄 것이냐. 그래서 사람들이 다 중국을 쳐다보고 있는데 중국도 남을 나라예요. 왜냐하면은 중국 감독님 잘 아시지만 1대1로 부채 함장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중국은 뭐 이게 세계 항만 못 사는 나라에다가 차관을 주고, 차관이란 건 대출이죠. 대출 주면 못 갚지 않습니까? 그러면 담보 설정을 합니다. 거기 이제 항만 시설이나. 베네수엘라도 못 갚죠. 근데 오일 필드랑 오일 시설에다가 이제 담보 설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한테 담보 설정하고 못 갚으니까 중국이 이걸 그냥 가져가는 이른바 부채 함정 1대1로라고 하는데, 중국이 베네수엘라 때 똑같이 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요번에 베네수엘라를 트럼프가 침공하면서 중국의 그 담보 설정된 오일필드 다 그냥 가져가 버렸죠. 근데 중국이 지금 돈이 없어요. 이란을 지원해주고 싶어도 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중국은 그냥 쳐다만 보고 있습니다. 이란이 망하는데 서로 옛날에는 뭐 같은 형제네 뭐네 브릭스 동맹이네 하는데 이제 완전 박살이 났다는 것이죠. 그래요.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우방도 없고. 이란은 이제 조력자 후원국들 사이에서 완전히 왕따 됐고 고립무원 상태다. 하메네이는. 그래서 플랜 B도 없고 망하는 수순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러시아는 참 그때 야비하네요. 그 더 이상 이제 이란한테 빼먹을 게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손 터는 건데, 또 그런 면에서 보면 이란도 잘못한 것 같아요. 그걸 다 주냐고요. 그러니까 푸틴이 수가 높죠. 그러니까 핵심 기술은 주지 말고 그렇죠. 그걸 인질 삼아서 끝까지 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걸 했어야 되는데. 엔진까지 기술 이전했다고. 아하, 이런. 그럼 끝난 거죠, 그러면. 다
다 준 거네요. 그냥 네. 뭐 마음 주고 그냥 돈 주고. 아, 이제 그 지금 이란의 이런 혼란스러운 사태 이게 지금 그 작년에 2월달에 이스라엘의 그 공격을 받은 때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냥 액면 그대로 뉴스만 봤을 때는 이스라엘의 전투기가 이란으로 날아가서 막 두들겨 부시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 전쟁을 이겼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것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최고 정보기관인 모사드가 이란을 향해서 장기적인 후방 작전을 펼친 결과가 지금 이란의 대규모 혼란으로 이어졌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죠. 이제 모사드가 이른바 이란 혁명수비대 IRGC 침투 작전했고 이미 이란의 정보계통은 다 오염됐다고 보면 이제 그게 정답인데 감독님들 기억나실 거예요. 작년에 우리가 이 방송을 다룰 때 그 당시 우스갯소리가 뭐냐면 생존하고 있는 IRGC 장성 무조건 모사드 간첩일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죠. 맞아요. 그런데 그런 거죠. 이게 이제 불신이 이제 퍼지는 거예요. IRGC 수뇌부 내에. 자기네들끼리도 이제 서로 의심하는군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수뇌부 간의 불신이 극에 달해서 권력 투쟁이 장난이 아니에요. 정파 간의 갈등이. 그러니까 신정체제의 IRGC 안팎으로 불신이 해서 정파 갈등이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이제 1년 동안 지속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허디슨 연구소는 이렇게 얘기해요. 현재 이란 수뇌부는 정파 간 분쟁, 장기 지속화되다 보니까 의사결정이 미비되고 지연된다는 거예요. 그 정국 판단을 실패하고 누적돼가지고 효과적인 반정부, 그들 입장에서 반정부 집회를 갖다가 이걸 갖다가 진압을 못하는 거예요. 의사결정이 안 맞고 서로 배신 때리고 하니까. 그래서 의사결정이 지연돼가지고 그 이란의 IRGC는 중국의 최첨단 디지털 전체주의를 수입을 했는데 이건 난 요번에 이것도 오래 안 갈 거라고 봤는데 의사결정이 너무 늦은 거예요. 내부의 정파 간 투쟁이 너무 심해가지고. 또 관료 조직도 마비되고 그러니까 대통령도 할 말이 없어요. 야, 누군가 이거 해결할 수 있으면 와서 해결해봐. 난 못해. 약간 이러고 도망가거든요. 그러니까 관료직도 마비돼. 정무적 판단도 안 돼. 그러니까 신정체제 붕괴는 이거는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이건 기정사실이라는 거고 사실상 이 모든 것의 씨앗은 작년에 이스라엘 작전에서 시작된 거고 지금 그 결과값이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그 베네수엘라의 그 마두로 대통령이 체포돼서 이제 끌려가는 거, 이거를 보면서 가장 긴장했을 것 같은 나라가 바로 이란일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번에 그 베네수엘라 이 사례를 이란에 적용해 보면 뭐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란 정권 교체도 베네수엘라처럼 그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일단 먼저 베네수엘라 사례를 한번 들여다봅시다. 그러니까 이른바 돈로 닥트린, 문로 닥트린 서방군은 미국이 용납 안 한다. 그래서 수백 기의 항공자산, 100대 항공자산과를 갖다 그 카리브에다 다 전진 배치해놨어요. 함정 뭐 11척이랑. 그 다음에 그 기자회견을 보니까 해병대 2차 지상병력까지 예비 전력으로 좀 대놓고 있다는 거예요. 요번에 만약에 그 생포작전이 실패했으면 그냥 지상병력 그냥 집어넣겠다라는 게 미국의 전략이었는데 그리고 또 그 기자회견을 보니까 베네수엘라를 미 국무부가 직할로 과도 통치를 하겠다. 그러니까 국무부가 직접 과도 통치를 하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뭐 거기 뭐 반대파 루벨 상반은 그 야당 그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그 사람을 세워주거나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미 국무부 루비오 국무장관이 직할로 과도 통치하겠다는 거예요. 루비오 국무장관은 쿠바 출신의 남미 전문가입니다. 루비오 국무장관이 지금 다 이걸 주무르고 있는데 이렇게 판단한 배경은 과거 이라크 전쟁 당시에 미 정보 당국은 재외 이라크 망명 지도자 해가지고 아헤메드 찰리비라는 사람을 세웠는데 아무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냥 내가 민주적 선거를 이 사람 통해서 했는데 완전 실패해가지고 그냥 20년 내전으로 이라크 전쟁이 실패를 했죠. 그 반면교사를 삼아서 요 트럼프 행정부는 어떻게 하냐? 베네수엘라를 미군 자산을 에워쌉니다. 그리고 마두로를 이제 생포했죠. 그럼 넘버2 부통령 올라갔습니다. 이제 수반이에요. 새로운 수반. 그 수반한테 루비오 장관이 아직 공개하진 않았지만은 이거 지켜. 조건이 나올 거예요. 항목이. 이거 못 지키면은 이 사람도 참수작전. 어허. 그렇게 말 안 들어. 왜냐하면 이 정파가 너무 복잡해요. 마약 카르텔 정파, 공산당, 남미 공산당 해방신학하는 애들, 친중파 무지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얘네들하고 무슨 반대 정파 키워가지고 싸움 붙이고 이거는 이제 시간이 너무 걸리고 돈도 많이 든다. 시야의 공작이. 그래서 어떡하냐? 에어 쌓아놓고 루비오 조건 받아. 안 받아? 부통령 날려. 그럼 넘버2 또 올라와. 날려. N번째까지 다 날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내부 분란이 일어나서 결국에는 미국한테 무릎 꿇을 것이다라는 전략을 지금 시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베네수엘라 사내고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제 카리브해에 미국 함대 11척 항공사가 있는데 트럼프 신안보 독트린 이런 얘기 나와요. 중동 편에. 그러니까 중동은 이제 후순위다. 군 자산 투입 제한을 하겠다. 그러니까 뭐 아까 특수부대 정도는 투입할 수 있지만 해병대 병력이 들어가서 이걸 에워싸야 되거든요. 이란은 자체를 그냥 밀봉 상태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거는 누가 할 거냐? 그러면 미국은 뭐 군 자산 안 쓴다고 하는데 말은 세게 했단 말이에요. 뭐 이란 시민 건들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럼 중동에서 미국의 해병 상륙 함대는 누구냐? 그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어허. 이스라엘 내 망치야. 까불지 마. 이 얘기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최근 4일 1월 4일 기준 네타냐후 총리가 2차 이란 공습 작전에 대한 작전 계획을 승인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 보통 지난번 작전할 때도 한 1시간 반 전에 그냥 무작정 들어갔거든요. 지금은 공개를 하는 거예요. 작전 계획 올려. IDF 보고. 이란 2차 공습 작전 올려. 이건 뭐냐? 하메인이랑 이란 국민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너네들 우리가 보호할 거야. 걱정하지 마. 우리가 때릴 거야. 이스라엘을 망치로 쓰겠다는 거예요. 트럼프 행정부는. 그게 새로운 monroe 닥트린이고 새로운 신국가안보 닥트린입니다. 이런 식으로 역할 분담을 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망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IDF의 이란 잔존 탄도미사일 시설 파괴를 위한 군사작전 계획을 지금 승인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이런 식으로 갈 거고 마찬가지로 거기서 하메인이 뭐 도망갔다 칩시다. 전 그 뻥이라고 봐요. 그 선무 공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메인이가 도망가야 이 민초들이 조금 이제 우리가 이겼어 하고서 안정화될 거 그거에 대한 심리 고전을 하는데 전 도망 안 갈 거라고 봐요. 똑같아. 마두로 나가 부통령 나가 넘버 3, 4 참수하듯이 여기도 이제 똑같이 한다는 것이죠. 2026년 11월 3일 날 미국에서 중간 선거가 있어요. 네. 중간 선거 이전에 이란의 미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난 6월 그 이스라엘 공습 후에 이란의 수뇌부는 아마 작전을 이렇게 짰을 거예요. 우리 침대 축구로 누워버리자. 그냥 버티자. 트럼프 행정부 길어야 4년이고 뭐 중간 선거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버티다 보면 또 오바마 바이든식 봄날은 올 것이야. 또 제재 유예 받고 또 버티면 돼. 라는 미몽에 사로잡혔죠. 그런데 지금 이란의 신정체제는 물부족과 경제난으로 외부 세력, 미국, 이스라엘이 아닌 민초들한테 맞아 죽게 생겼어요, 지금. 요즘 죽습니다, 이거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외부 세력보다 민초한테 더 먼저 맞아 죽는다는 것이고. 감독님이 앞서 언급한 것처럼 팔레비 왕자를 옵션 뭐 반대 세력을 하는데 붕괴까지는 도움이 되겠습니다. 정권 붕괴까지는 아니지만 대안 세력으로는 조금 부족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정치 능력이 좀 안 돼요. 그러니까 또 이란 내부를 들여다보면요, 이게 정파들이 너무 많아. 이거 하면 권력 추종에서 잘려서 죽어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과거에 이란 전후 통치 실패 사례이기 때문에 이런 누구를 세워서 뭐 미국이 관철한다 이건 없습니다. 그냥 똑같이 항아리처럼 압력박스에 집어넣고 이스라엘 모사드한테 암살 당하든 아니면 너네 국민들 더 터지든 둘 중에 하나 선택인 것이죠.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하늘 보면서 이제 드론 없나 뭐 이렇게 확인을 해야 돼요. 왜냐면 참수 작전 들어가니까 이런 식이고 하메이네와 차기 수반은 상시 참수 작전에 지금 노출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한해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리고 모사드발 참수 작전이거나 반정부 투쟁 그 인사들이 지금 경찰들도 지금 배신 때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시위대랑 합류해가지고 이제 누구한테 먼저 죽느냐 이 게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잠깐 좀 다른 얘기지만은 이제 아브라함 협정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협정이라는 게 이란 시아파를 견제하기 위해서 순위파랑 이스라엘이랑 합세해가지고 대립각인데 지금 최근에 이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요 기사는 안 다뤘지만은 예멘에서 사우디랑 아랍에미리트가 붙었어요. 어허. 왜 그러느냐? 순위파끼리 왜 싸우나? 그러니까 중동 국가는 이미 이란은 끝난 나라로 보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무미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 도발만 안 하면 이란의 빈 공간을 지금 순위파 국가끼리 경쟁하면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중동 국가들은 이란은 끝난 얘기. 그러니까 잔불 처리밖에 안 남았다고 지금 전략적으로 보고 있고 사실은 이란도 레바논도 지금 화폐가 휴지조각이에요. 3년째. 그런 식으로 그냥 망가뜨려 놓고 외부 영향력 투사만 막자. 약간 이런 구도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하실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레바논 안에서 내전이 일어나도 주변 국가에서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질 거다. 그렇죠. 이란도 이제 그렇게 될 거라는 그렇죠. 이야기. 난민 나와도 이란 국민들은 머리가 좋으니까 써먹을 수 있어요. 시리아 난민들이 이제 난장판 만들지 이란 난민들은 머리가 좋아요. 그러니까 뭐 써먹을 때가 많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난민들도 폴란드나 헝가리 이런 데 가서 공장 직권으로 들어가서 인구 절벽 문제를 해결해 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란 국민들은 다 좋아하죠. 근데 그러니까 그 제도가 마음에 안 드는 거지, 그 신정 체제가 마음에 안 드는 거지 국민들은 좋아하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란 이제 끝난 얘기 아니야, 막 약간 이런 분위기예요. 순위파 국가들은 그 다음 스텝을 지금 노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스텝이 지들끼리 또 싸우는 거야. 수도끼리. 그게 중동 지정학의 참 야만적이가 좀 무서워요. 이 동네가. 어쨌든 그 베네수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또 유심히 잘 보는 것이 이란의 미래를 보는 또 하나의 이 키워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